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뜨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겠다. 단순히 말을 넘어서 그 육성법들이 스테이블 코인 육성 및 활성화 법들이 속속 지금 미국 의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금융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미국의 높은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돌풍이 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미 현장의 금융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금융상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대문 시장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거래하는 곳에 가보면 자금 결제를 아예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겠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로 그 거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금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기존의 금융기관은 망하는 거 아시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모르면 지금 세상을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김대호 박사 TV에서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연속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은 도대체 뭐 하는 데 쓰는 것이냐? 스테이블 코인이 뜬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것을 용도가 뭐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전문가의 말을 빌 필요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전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스테이블 시대인데 남들보다도 스테이블 시대, 스테이블이 대세라면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 고객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뭐 하는 데 쓰는 것이냐? 우리 구독자님들이 볼 때 스테이블 코인 이거 뭐 하는 거야? 일단 한 10가지 정도의 아주 유효한 용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만 좀 추려서 말씀을 올릴게요. 우선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돈을 갖고 해외로 돌아다니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 가려면 어떡합니까? 자, 이게 은행 가서 환전해야 되잖아요. 환전 아무나 안 해줘요. 개인별 환전 한도가 있고 그게 주민등록증을 내라, 여권을 내라 아주 골치 아픕니다. 수수료도 엄청나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요, 내가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요. 처음 한 번 살 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내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지갑이 있어야 돼요. 그 지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은행의 계좌를 만들고 가상화폐와 계약 관계에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겠다 이러면 그 A와 계약을 맺은 은행에 가서 계좌를 오픈합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열 수도 있죠. 그렇게 연 다음에 그 계좌에 돈을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그 계좌의 돈을 가상화폐 내 지갑으로 옮겨서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삽니다. 이것도 절차는 상당히 번거롭죠. 그런데 한 번만 그렇게 사면 그 다음은 이제 감시 감독 받을 필요 없고 제도권 금융기관과는 거래하지 않아도 팔기 전까지는 거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삽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계좌는 자기가 컴퓨터만 다른 데서 열면 언제든지 보이지 않습니까? 암호와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그것을 미국 여행을 가요.
그럼 미국서 그 스테이블 계좌를 자금을 인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외에서 자금을 인출하려면 또 여러 가지 인증 절차 좀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A라는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내가 스테이블을 샀어요. 그것을 가상화폐 거래소 이전을 하면 돼요. 미국에 있는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로 스테이블 코인에 이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정부 감시 감독 전혀 없죠. 그런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돈을 인출하면 이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내가 그 돈을 어디 썼는지, 우리나라 시중은행에서 내가 돈을 바꾸어서 한국에 있는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돈을 옮길 것까지만 추적해요. 그 이후는 추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을 어디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증여세도 안 나오고 또 한도를 초과했느니 이런 문제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번거로운 국제 간의 송금 절차, 그리고 수수료도 가상화폐 쪽이 훨씬 더 쌉니다.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가상화폐 거래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약방 감초 같은 거예요.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메인이 한 4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비쌈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 가지 가상화폐, 저는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가상화폐 거래소마다 들어와 있는 상장 품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비트코인은 대부분 있지만 조금 희소한 알트코인으로 가면 어떤 알트코인은 여기 있는데 저기서는 거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비트코인으로 특정 알트코인을 살려고 그러면 그 거래소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이사 가는 과정에 또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나 저기나 다 취급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취급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다른 알트코인을, 다른 거래소에만 거래하는 알트코인을 사는데 훨씬 유리하죠. 자, 국내에서는 그 거래소별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불편, 그 불편을 해소한다는 그 큰 메리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해외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외 거래소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많은 알트코인이 있거든요. 내가 국내 거래소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저쪽으로 넘어가서 알트코인을 살라 그러면 완전히 지갑 이동, 그리고 계좌를 완전히 옮겨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스테이블 코인끼리 거래하면 거래 수수료가 훨씬 적단 말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 기축통화라 할 수 있는, 기축통화라는 게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통화, 달러가 전 세계를 갖고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암호화폐 종류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요. 어떤 암호화폐하고도 거래를 쉽게 할 수 있고 어느 거래소에서도 통용이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폭발적으로 좀 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비트코인하고 비교해서 어떤 메리트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스테이블 코인 가격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죠. 안정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사는 사람들 중에 비트코인 좀 사놓자,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사놓자 하는 사람들은 시세가 좀 오를 거야 하는 은근한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잘 안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 노리려면 스테이블 코인 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해야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의 이전, 회전, 갈아타기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또 자금의 세탁 그런 면에서 지금 특히 당국의 규제를 받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안전성이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개인 고객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과연 안전할까? 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권도형 씨라는 분 아시죠? 그 테라나 루나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했다가 사실상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테라, 루나 가진 사람들 쪽박 거의 아직 뭐 최종적인 결론이 안 난 대목도 좀 있지만은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게 지금 터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터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6.3 대선을 할 때 이준석이라는 사람, 저는 선거에서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거나 누구를 비판하고 이 영상에서 그 말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이재명이라는 분이 그 어떤 민주당 후보였던가요? 그분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분이 무슨 소리야? 권도영의 테다 루나도 못 봤어? 스테이블 코인 했다가 피해 손실을 입은 사람이 얼만데 지금 정부가 나서서 스테이블 코인 해주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옳은가요? 누가 옳다 나쁘다 이거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보는 관점에서 각자는 옳은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후보는 망한 테드와 테라와 루나 이런 거 안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달러나 그 미국 국채에 연동돼 있어 이를테면 현재 나와 있는 게 뭐 테드라든지 USDC라든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런 것은 달러하고 국채를 연동해 놓기 때문에 한 번도 여기서 부도가 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권도영 씨가 하다가 망한 그 스테이블 코인은 알고리즘형입니다. 알고리즘형은 좀 불안해요. 그런데 담보를 맡기는 달러나 국채를 사다가 담보를 맡기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지금까지는 큰 사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도 완전 무기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테드 같은 또는 USDC 같은 걸 하는 게 어차피 가상화폐 기업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공시는 우리 100% 담보를 준비금을 해놓고 있다라고 밝혀놓고 그걸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100% 안전하게 100%라는 건 없겠지만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공시 절차 이런 것을 더 강화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도록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목매도 지금 하고 싶은 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지금 활성화시키면 이게 미국의 국채가 팔리고 그건 트럼프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더 안전하게 그래서 의회에 지금 나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이요. 스테이블 코인을 대중화 또 제도화 시키면서 크게 기회를 주는 육성법인 동시에 이것이 금융기관에 담보를 할 때 그 의무를 담보 관리 의무를 좀 더 확대하는 양쪽의 채찍과 당근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나와 있는 테더라든지 USDC 같은 것들도 새로 법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새 규정을 맞춰야 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만들어내겠다. 은행의 안전성이 훨씬 보장된. 그러니까 이게 법 통과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트럼프의 스테이블 법안의 내용도 그게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도는 일반 금융 상품보다는 그래도 좀 떨어지겠죠. 어쨌든 안전도가 좀 높아지고 유용성, 예를 들어서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마구 돌아다닌다. 또 그리고 지금요, 스테이블 코인은 페이팔 같은 곳에서 단순 예치해도 이자를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율이 더 높아요. 예금 이자가. 그런 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는데, 이게 이제 나오면 미국의 독식, 과연 한국 원화를 베이스로 한 스테이블 코인은 되겠느냐. 그리고 한국 금융기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 베이스로 거래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4편에서도 좀 이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온다.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사고, 스테이블 코인을 샀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이 대목을 기획 시리즈 3편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